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요즘 젊은 세대만 이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도 특히 5060대엔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지 않죠.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거든요. 같이 살아도 각방 쓰는 게 자연스러운 요즘,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이혼하면 편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편이 시작되는 걸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혼을 고민하듯 중장년층에게도 황혼 이혼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가 늘면서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한 방에서 자요. 아, 그래요? 저는 합방도 좋지만 각방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면 습관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코골이 심하거나 이갈이가 심한 경우엔 정말 함께 자기 힘들어요. 우리 남편은 코를 그렇게 골아서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인 줄 알고 놀랄 정도거든요. 그런데 코를 심하게 고는 건 치매와 연관이 있다던데요. 게다가 진짜 치매까지 오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이 들면 이혼이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냉정한 것 같네요. 나이가 들수록 불쌍하다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책임지지?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요즘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자주 마주치게 돼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자주 들려요. 낮에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게 권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첫째, 절차 자체가 복잡합니다. 둘째, 재산을 나누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고, 셋째, 자녀들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건 편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불편함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말하면 말한 대로 설명이 필요하고 말 안 하면 또 애매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엔 더 복잡합니다. 부모의 이혼을 예비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결국 자녀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혼의 여파는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황혼 이혼은 보통 자녀가 성장한 이후 5060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대학 졸업 후 이혼, 퇴직 이혼, 적응 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결국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피로를 이혼이라는 방식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점부터 10점까지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 경우 남편에게 고마운 점은 7점, 남편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점은 9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평균 7.5점이니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 때 평균 3점 이하라면 그때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3점짜리 결혼 생활로 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준비된 이혼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결정해서 진행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돼요. 특히 재산 문제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3년 안에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혼 후의 삶이 이혼 전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과 비슷하게 퇴직 후 적응 과정과도 유사점이 있어요. 퇴직 직후에는 일종의 밀월 기간이 있어요. 자유롭게 놀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약 2년 정도만 지나면 현실이 찾아옵니다. 다무도어의 단계라고 해요. 다 없다는 뜻이죠.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역할도, 때로는 돈도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황혼 이혼 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지만 2년 정도 지나면 심리적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관계가 길었기 때문에 이런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 때 겪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공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이혼인지, 이혼 후 적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 이혼은 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현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전문적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패턴으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패턴은 혼자서는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관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바꾸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대신 시간, 공간, 역할 등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나만의 활동을 찾아보세요. 운동 모임, 취미 활동, 학습 공동체 같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시간은 마치 숨구멍과 같아서 관계에 환기를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할 때 가끔 바람이 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전한 모임에서는 그런 일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즐거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만의 활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가사 분담입니다. 퇴직한 남편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사 분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점진적으로 집안일을 부탁하고 작은 변화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작은 일이라도 해주었을 때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보세요. 여성들은 보통 나이가 들어도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편이지만 남성들은 퇴직 후에 친구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관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남편들은 종종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에만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사회 활동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우울해 보인다면 복지관 같은 곳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남성 노인들이 복지관을 찾고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부부가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서로가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받으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조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론은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지만 서로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론은 별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별거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기 위해 포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조론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혼의 부담은 피하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법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자녀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조론을 선택하든 별거를 하든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너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관계라면 그 형태가 어떻든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혼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식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이 사회적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인정받는 자리였다면 이혼식은 두 사람의 분리를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심리적인 정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함께한 상대방과의 이별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안고 살게 됩니다. 이혼식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이런 의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혼식을 통해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혼 후의 적응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혼을 결정하기 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나 애정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고마움과 연민 같은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 경우에도 40대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서 긴 세월 함께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연민이 생겨났어요. 그가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오랜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이런 감정이 생기면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움과 연민이 있다면 이혼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약 70%가 후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혼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보다 회복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은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이혼으로 인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황혼이혼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는 방법을 권합니다. 완전한 이혼보다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유대 관계는 유지하는 형태가 노년기에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이 들어가는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고민, 바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함께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같이 요리를 배운다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활동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 의료비 준비, 상속 문제 등 민감한 주제일수록 미리 충분히 논의해 두는 것이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도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죠.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부부가 함께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간병인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는 많은 노년 부부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서로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간병을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 지역사회,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만 사실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로 예전과 같은 성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밀감과 애정 표현이 중단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신체적 접촉, 스킨십, 애정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안마를 해주거나 함께 목욕하는 등의 활동도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와 자기관리에 대한 노력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결국 관계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면 부부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보다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설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머니에게 더 집중되어 있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자녀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식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인이 된 자녀들조차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와 같은 자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부부의 몫이지만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되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등의 지출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집으로 나뉘면 생활비가 2배로 들게 되고 각종 고정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살아온 부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주로 해온 배우자 주로 남편과 가사를 담당해온 배우자 주로 아내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혼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쪽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생활 능력과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자립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주거 문제, 생활비 확보, 노후 자금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황혼이혼 이후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부부로서 형성해온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혼 후에는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친구들, 친척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있어 이혼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배우자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둔다면 이혼 후의 적응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할지, 재혼을 고려할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 대신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가족 상담이나 부부 치료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오해나 상처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하면 이혼 후에도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 방식을 개선한다면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기는 갈등은 사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 기대하는 역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부부 상담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함께 살아온 세월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함께 써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혼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런 상담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중요한 것은 품위 있는 이별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이기에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는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비난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도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중재나 협의 이혼과 같은 방식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후에도 공통의 자녀, 손주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서 만나게 될 때 서로 예의를 갖추고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배우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새롭게 답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미루어두었던 꿈을 실현하거나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후에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혼이혼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혼보다는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을 선택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합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배우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것이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든, 아니면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하든 그 결정이 행복과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현명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